영희 씨는 오랜 시간 친구였던 지연 씨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많은 추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 씨는 지연 씨의 말과 행동에서 반복적인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희 씨가 진지하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마다 지연 씨는 비웃으며 가볍게 넘겼고, 그런 걸 고민이라고 하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희 씨를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될수록 영희 씨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말처럼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결국 자신을 얽매는 쇠사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영희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상처만 주는가? 사람들은 흔히 관계를 끊는 것을 실패나 패배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끊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준혁 씨는 직장 내 한 선배와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항상 그를 깎아내리고 그의 노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준혁 씨가 성과를 내도 그것을 가로채 본인의 공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참으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혁 씨는 문득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걸까? 나는 인정받기 위해 이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다니는 거 아니야?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이든 우정이든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결국 선배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그에게 맞추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믿기로 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은지 씨는 오랫동안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녀를 비판하며 어떤 선택을 하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니? 네 동생은 저렇게 잘하는데 넌 왜 그래? 처음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지 씨는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 씨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상처받고 있는 걸까? 나는 더 이상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철학자 니체는 내 인생을 사랑하라. 너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지 씨는 그날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오래 유지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지만 상대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니코는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반복적으로 내게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익숙함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기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어떤 관계가 지속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 내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수 씨는 오랜 시간 친구였던 지민 씨와의 관계에서 고민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현수 씨는 오랜 친구인 진우 씨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했고, 넌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라는 비판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수 씨는 그 관계가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너의 인생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언제나 핑계만 대고 너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며 현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오래된 인연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관계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혜진 씨는 직장 동료인 수연 씨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수연 씨는 늘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며 회의 중에도 혜진 씨의 말을 자주 끊고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내 생각엔 이게 더 나은데요? 라며 무시했습니다. 혜진 씨는 고민 끝에 존중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자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말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린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수연 씨와의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지훈 씨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큰 고민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그의 선택을 비판하며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말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으며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먼저 자신이 그 관계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소라 씨는 친구 유진 씨와의 관계에서 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유진 씨는 항상 자신의 고민만 털어놓았고 소라 씨가 힘들 때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라 씨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기로 결심하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되 변화가 없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동훈 씨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불만이 많았지만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동료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네가 가끔 너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우리 관계가 좀 더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상대는 그 정도는 그냥 넘기는 거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훈 씨는 그 순간 상대가 변화할 의지가 없다면 이 관계는 계속해서 그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계를 끊은 후 후회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고 나면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후의 과정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끊어진 관계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희 씨는 오랜 시간 친구였던 지연 씨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많은 추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 씨는 지연 씨의 말과 행동에서 반복적인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희 씨가 진지하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마다 지연 씨는 비웃으며 가볍게 넘겼고, 그런 걸 고민이라고 하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희 씨를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될수록 영희 씨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말처럼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결국 자신을 얽매는 쇠사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영희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상처만 주는가? 사람들은 흔히 관계를 끊는 것을 실패나 패배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끊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준혁 씨는 직장 내 한 선배와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항상 그를 깎아내리고 그의 노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준혁 씨가 성과를 내도 그것을 가로채 본인의 공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참으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혁 씨는 문득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걸까? 나는 인정받기 위해 이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다니는 거 아니야?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이든 우정이든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결국 선배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그에게 맞추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믿기로 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은지 씨는 오랫동안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녀를 비판하며 어떤 선택을 하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니? 네 동생은 저렇게 잘하는데 넌 왜 그래? 처음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지 씨는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 씨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상처받고 있는 걸까? 나는 더 이상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철학자 니체는 내 인생을 사랑하라. 너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지 씨는 그날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오래 유지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지만 상대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니코는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반복적으로 내게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익숙함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기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어떤 관계가 지속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 내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수 씨는 오랜 시간 친구였던 지민 씨와의 관계에서 고민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현수 씨는 오랜 친구인 진우 씨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했고, 넌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라는 비판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수 씨는 그 관계가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너의 인생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언제나 핑계만 대고 너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며 현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오래된 인연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관계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혜진 씨는 직장 동료인 수연 씨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수연 씨는 늘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며 회의 중에도 혜진 씨의 말을 자주 끊고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내 생각엔 이게 더 나은데요? 라며 무시했습니다. 혜진 씨는 고민 끝에 존중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자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말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린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수연 씨와의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지훈 씨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큰 고민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그의 선택을 비판하며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말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으며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먼저 자신이 그 관계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소라 씨는 친구 유진 씨와의 관계에서 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유진 씨는 항상 자신의 고민만 털어놓았고 소라 씨가 힘들 때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라 씨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기로 결심하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되 변화가 없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동훈 씨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불만이 많았지만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동료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네가 가끔 너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우리 관계가 좀 더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상대는 그 정도는 그냥 넘기는 거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훈 씨는 그 순간 상대가 변화할 의지가 없다면 이 관계는 계속해서 그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계를 끊은 후 후회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고 나면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후의 과정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끊어진 관계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로 고민하고 있나요?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실감과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를 정리한 후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지은 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희영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깊이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희영 씨는 점점 지은 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가 힘든 일을 겪을 때도 너는 원래 그렇게 예민하잖아 라고 말하며 가볍게 넘겼고 약속을 해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지은 씨는 결단을 내리고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가슴이 먹먹하고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설정하여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오랫동안 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후 극심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함께했던 시간이 사라지자 허전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자신의 성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꾸준히 달리기를 하며 자신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안에 10km 마라톤을 완주하겠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돌볼 때 가장 빛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감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느끼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한 후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은 관계에만 집중하느라 진정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놓치곤 합니다. 수진 씨는 직장에서 친했던 동료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믿었던 동료가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의 몸살을 앓았고 모든 인간관계가 불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심으로 위로해준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가치를 알아주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수진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치유는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 보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윤석 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늘 부담으로 다가왔고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더 존중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